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요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배웠으나 네네네. 마치 목요일 날 처음 뵙는 것처럼. 네. 네네네. 어제 못다한 우장춘 박사 얘기가 여운이 가시기 전에 얼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네. 작가님의 우격다짐으로 쌤을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네네. 어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는 우장춘 박사가 그냥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게 아니다 정도까지만 도 어제 쌤한테 들었고 네. 저는 우장춘 박사님은 씨 없는 수박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억들을 하십니다. 네네네. 근데 일본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셀럽이었고 연구 성과를 만들고 네. 사실 일본에서 그냥 해방 후에 사셔도 안온한 삶을 충분히 사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분들의 요청으로 한국에 왔고 배추하고 감귤까지만 기억이 네네네. 납니다. 아마 일본에서 넘어올 때는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반대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오범선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의 분위기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아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그 당시의 개화파들, 네. 이제 우범선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김옥균? 네. 김옥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을 지금의 저희가 굉장히 과도한 민족주의적인 시선 속에서 모두 그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근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던 네. 시절로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범선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 오히려 같습니다. 지금보다. 네. 예. 그런데 그 고민 같은 경우 이제 우장춘 박사의 고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일본인 부인이 이제 일본인이셨던 이잖아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네.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기본적으로 당시 해방 직후니까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선 국교가 없죠. 국교가 맺어져 있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강제징용이나 아니면 그런 노동 활동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식민지식에 건너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제일 조선인, 네, 자이니치. 네. 네. 제일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기 위한 그 배를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 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국적이 없는 거잖아요. 조선의 사람이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와야죠. 네, 그러니까요. 38선 이남으로 오든 이북으로 가든 와야 합니다. 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직 국가는 없지만 이제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건 미군인 거죠. 미군이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해요. 본인도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고. 성은 우씨지만 일본 네.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 거기에다가 본인의 와이프도 일본 사람이고.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우장춘 박사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 저기 네. 일본 분이신데 우장춘 박사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일단 순탄치 않고요. 거기에다가 가족까지 온다는 건 더 어려웠겠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거고 머릿속에도 아마 복잡함이 엄청 났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끝까지 조선인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살아왔지만 네. 본인 참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었던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절반은 조센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리고 본인은 조선인들에게는 또 절반이 일본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경계인의 삶을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다?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우장춘 박사를 갈 수 있도록 해줬나요? 맞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거 개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일본도 정보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미국이 해전국이기 좀- 예. 때문에 일본도 정부가 없습니다.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지도 않고 네. 거기에다가 우정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지금 민간 기업에 있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크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처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아버지의 나라지만 네. 그때 당시 49년이면 네,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1년 됐던 시점. 그 시점에 있는 나라로 처음으로 가게 된다? 그 판단은 쉽지 않았을 거고요. 1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굉장히 큰 돈, 아 그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100만 원 정도였을 텐데 1년치 공무원 봉급이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는 가족들 남아있을 가족들에게 써라라고 생활비로. 써라라고 하는 명목으로 줬는데 그거를 다 씨앗 사는 데 쓰시고요. 뭐라고? 그럼 그 씨앗을 갖고 오셨겠네요. 씨앗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는 와중에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도 계속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정춘 박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연구에 너무나도 매진했었던 네.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사람. 물론 아까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고민이 되게 깊었다고 했지만 아마 가장 우정춘 박사 입장에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해봐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경제적인 안온함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가 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네. 그럼 우장춘 박사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서울에 계셨나요? 당연히 피난은 가셨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일단 뭐 이 저기 보시면 이제 네, 원예 시험장이 부산이군요. 부산이라고 되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있습니다.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각 한국이 사람들은 한국 되게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한국. 그렇게 작죠. 우리 바로 앞에 러시아랑 중국이랑 있어서 그런 거고 지도 조금 넘기면 옆에 바로 미국 있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작게 보이는데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의 기후가 또 다르잖아요. 조금씩. 굉장히 다르죠. 네, 뭐 제주도랑 또 서울은 또 완전히 다를 네. 것이고 강원도랑 전라도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전국에 거기에 맞는 씨앗들을 심어서 이제 실험들을 계속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까 어제 말했었던 배추, 예. 그다음에 뭐 감귤, 네. 제주에서는 감귤. 네. 저런 걸 이제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우장춘 박사가 하는 그 육종학이라고 네네네네. 하는 학문들을 농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씨 없는 씨 없는 수박을 수박을. 들여왔다. 네.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의 삶은 좀 평안하셨는지. 병에 걸리십니다. 예. 근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것도 그렇지만 뭐 일단 연세가 많으셨어요. 50대가 넘으셨었기 때문에 네. 뭐 저 시절에 50대가 넘었다는 건 네, 일단 굉장히 노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60이 넘어서 돌아가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당시 평균 연령에 맞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 거죠. 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 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줍니다. 아, 보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어폐가 있죠. 예, 사실은. T인가요, 제가 F가 아니라 딱딱하네요. 아무튼 네. 그 보상을 해줘서 포상을 훈장이요? 주죠. 예, 훈장을 받습니다. 문화포장을 수여하기로 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는 두 번째 문화포장이었을 거고요. 예. 그걸 받고 이제 굉장히 뿌듯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국이 두 개인 거잖아요. 본인에게는 예. 그 조국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 왜냐하면 언제나 경계인으로 사셨고 일본에서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을 때 나는 조선인인가? 아니면 나는 일본인인가? 이런 굉장히 갈등이 심한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말년에 조선을 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본인의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나를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뿌듯함은 굉장히 크셨을 것 같고 돌아가실 때는 어쨌든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상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예. 어느 쪽에서도 그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의 네. 공을 인정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신의 조국에서 인정을 받고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뉴스는 역사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요.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네네네. 그 셀럽분들이 몽골로 여행을 많이 가면서 몽골이 여행지를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이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 얘기도 잠깐 나눠서 오늘 이제 몽골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제 네네. 예, 여진, 몽고, 청나라, 금나라 이게 다 비슷한 분들인가? 헤어스타일도 좀 헷갈리고 헤어스타일, 네, 그렇죠. 예. 비슷비슷하죠. 여기만 없는 헤어스타일도 있고 변발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네네. 변발이고 여기만 있는 네네네네.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우선 정리를 좀.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기는 한데요. 네. 왜냐면은 이건 다 학설이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흔히 한반도에 있는 네. 동이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동이족이라는 표현을 동이족들이 쓴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 나라 이제 네, 한족들이 중국 입장에서 본인들의 동쪽에 동쪽에 사는 오랑캐 그러니까 동이인 예. 거죠. 그래서 동이족에는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 말고도요. 네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느슨한 그래도 어떤 동료 의식 같은 것들은 조금 있었을 법한 사람들인 네.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한국사 안에서 공부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인 거겠죠. 그게 이제 동이족인 거고, 그게 지금 우리의 이제 아주 먼 이제 뿌리로부터 조상분들을? 이제 쭉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좀 힘든데 요즘에는 네. 아무튼 그 동이족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북쪽에 있는 예.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굉장히 있겠죠. 그때는 이제 민족이라 부르기보다는 이제 종족적인 집단들로서 그게 있는 건데 일단 저희한테 가장 익숙한 걸로 먼저 말을 하면은 거란. 네, 거란이 있습니다. 거란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강동육주. 어머니예요. 네. 거란 친구들이 만드는 나라가 이제 고려 시대쯤 되면은 요나라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거란 종족이 만든 나라는 요나라. 이번에 그 KBS에서 네. 사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통 사극. 예. 거란 고려 전쟁. 최수영 씨 나오나요? 강감찬 씨로 강감찬으로 이제 장군으로 분하는, 나오는. 네. 네. 근데 사실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고려 거란 전쟁이라기보다는 고려랑 사실 이미 요 나라를 만들었을 때요. 근데 네. 이제 왜 고려 거란 전쟁이라 그러냐면 요라고 하는 그 국호를 네. 잘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거란. 아니요. 한국사 입장에서 오랑캐니까요. 원래- 국가가 아니라 원래 그 외자의 그 나라 이름은 그 황제국들이 씁니다. 송, 명 이렇게. 네네. 황제국들이 쓰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여 전쟁이라 그래야 되는데 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란 고려 전쟁이라고.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보통 하면 아무튼 요 나라인 네. 거고 저희가 참 많이 나오는 그 종족 중에 하나의 말갈 뭐 이런 것도 네, 말갈. 말갈. 그게 나중에 아마도 말갈, 여진, 그리고 여진이 세우는 나라가 이제 금나라가 금나라. 되는 거죠. 그럼 병자호란은 그 여진족들이 세웠었던 나라가 금나라인데 네. 금나라가 나중에 원나라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몽골한테 망합니다. 망해요? 예. 그 다음에 여진은 쪼개져 있어요. 네. 명나라에 의해서 쪼개져 있었던 여진족들이 누르하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뭉쳐서 만든 나라가 후금입니다. 후금. 예. 사실은 후금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금나라인데 똑같이 고려 시대 때 있었던 금나라와 뒷날에 있는 금나라로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그 후금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청나라라고 바꾼 거죠.
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아, 그러면 청나라는 여진족이 여진족에 만드는 의해서 만들어진 네. 나라가 청나라고 청나라를 만든 다음엔 본인들의 여진족들이 본인들의 종족들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종족들도 어쨌든 그 신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만주 지역. 그때는 만주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요동부터 해가지고 이쪽 예. 지금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신화들과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만주족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아, 여진, 만주족 다 같은. 네, 같은 겁니다. 예. 여진이 이제 만주족이 되는 거고, 오늘 얘기할 몽골은 몽골은 그 거란은 한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요동 요 서쪽에 네. 있어요. 거란은. 금나라는 지금의 만주국이 지금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에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있고. 거죠. 그 바로 위에가 몽골. 몽골인 겁니다. 몽골. 예. 지금 몽골 예. 그쪽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목민족을 몽골족이라고 몽골족이라고 한다. 거란도 유목민족입니다. 예. 여진은 유목민족이 아닙니다. 네, 여진은 아예 습속이 달라요. 여진은 오히려 좀 수렵 채집, 네. 그 다음에 뭐 그 어업도 해요. 아. 어업도 하고 주로 돈을 버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걸로 이제 무역을 하는 종족들이었었던 거죠. 대신 말은 잘 탑니다. 네, 말은 굉장히 잘 타고요. 병자호란때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니까 말을 굉장히 잘 네네. 타더라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목민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목민족은 아닙니다. 전통. 그 새로운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몽골이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네네. 칭기스칸에 의해서. 그런데 칭기스칸에 의해서 중국을 이제 공격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미스터리한 일이. 아, 그래요? 네. 진짜 엄청난 제국을 칭기스칸. 네.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한 방법으로 제국을 건설해 나갔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몽골도 여러 부족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네. 몽골이라고 하는 이 종족도 굉장히 여러 부족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여러 부족으로 쪼개져 있었던 거를 하나의 몽골로 만든 사람이 일단 칭기스칸인 거죠. 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고 우두머리. 네, 칸이 되는 거고 저 흔적들은 여러 주변 북방에 있는 민족들은 다 칸 비슷한 거를 다 써요. 거기 이제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몽골을 어느 정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몽골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람들 헷갈려하는데 몽골, 몽고 뭐 이렇게 헷갈려하는데 네. 본인들 표현은 몽골입니다. 몽골. 네. 네. 몽골로 불러주는 게 맞아요. 예. 몽고는 중국 사람들이 그 발음이 안 돼요. 예. 몽골 발음이 안 돼서 아. 한자로 바꿀 때 몽고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몽고 표현이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간장 이름을. 몽고 같잖아요. 예. 몽골이 보통 몽골이 이제 자신들이 부르는 원하는 이름이니까, 이름이니까 그렇게 불러요, 당연히 사람은. 그렇게 예. 부르는 게 맞는 거죠. 몽골이고요. 근데 몽골이 칭기스칸에 의해서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북방에 있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진 뭐 거란 다 붙어 있는 데니까 이제 거기는 한번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는 저는 이제 굉장히 후의 일인데 카라코룸이 이제 수도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금나라를 먼저 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왼쪽 아래쪽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원래 몽골이 처음에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나라는 당시에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송나라였습니다. 예. 사실 그때도 이미 금나라에 의해서 많이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몽골 이후로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장강 이남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송이 되는 거죠. 남송.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장악하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는데 호라즘 왕조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저기 호라즘 왕조라는 데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입니다. 예. 여기는 원래 잘 살던 나라예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중간 무역으로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가 갖고 있었던 무역적 그런 독점권을 따내면서 이제 부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로 또 무기 사고 또 군사력을 키워나가면서 네. 계속 왼쪽으로 나갑니다. 왼쪽으로 나가면서 지금의 헝가리요? 헝가리까지, 예,
헝가리까지 갑니다. 네. 와. 지금 그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지역까지 다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하고요. 저기까지 이제 비잔티움 그때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과 이제 어느 정도 맞닿았을 때 그때 당시에 서로의 어떤 그 입장 차가 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의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네. 지금처럼 뭐 서로 SNS가 있어가지고 뭐 하는 나라인지 아는 뭐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저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 동쪽에서부터 왔대. 네. 싸움을 굉장히 잘한대. 네. 정도인 거죠. 근데 뭐 당시 유럽도 전쟁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했으니까. 중세였으니까 자신들도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칸한테 편지를 써요. 교황이 네. 뭐라 그랬는데요? 개종하라고. 칸.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그때 칭기스칸이었어요? 아니었겠죠? 아니 예. 칭기스칸이었을 때인가요? 아니 예. 그 아들이었을 때인가. 예. 아무튼 그 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칸이 뭐라 그랬나요?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와, 네네. 정말 세다. 당시에 몽골 그러니까 저 유목민족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외교의 전통. 이거는 나중에 고려와의 관계를 맺을 때도 문제가 되는 전통인데 저들은 외교는 대장과 대장이 만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왕과 왕이 아니 직접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끝까지 고려한테도 왕이 직접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왕과 왕이 만나야 그게 외교지. 사신끼리 하는 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뭐 프랑코 왕국이니 네. 뭐 거기 유럽의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편지 씁니다. 오라고. 오라고. 네. 아, 뭐라 그러니? 시끄럽고, 네, 와, 뭐 이런 거죠?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무릎을 꿇든 뭘 하든 해라. 아니면 계속 가겠다. 근데 저기 헝가리 쪽까지 갔다가 그때쯤 칸이 죽습니다. 아, 우두머리가 사망을 네. 하는군요. 칸이 죽으면 유목민족 그 몽골의 전통이에요. 꼭 다 네. 유목민족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몽골의 그런 풍습상 칸이 죽으면 그 쿠릴타이라는 네. 그 대선 같은 거 지금으로 따지면 대선이고 대선 아, 그러니까 그럼 우두머리를 뽑는 우두머리를 과정? 뽑는 그 행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모두가 다 모여야 됩니다. 저기 그 카라코룸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와요? 다시 저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유럽이 안전하게. 아, 만약 그냥 칸이 죽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거네요. 역사에 뭐 가정은 없지만 네. 당시 기세로 봤을 봤을 때 때는 쭉 밀고 가려면 갈 수 있었겠죠. 오. 네. 근데 이제 그 이것도 유목민족의 전통인데 네. 칸이 이제 있으면 아들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식들이. 근데 저기는 말자상속이라 그래서 막내가 보통 칸을 이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장자가 저희는 보통 장자가 상속을 하는데 하는데 저기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첫째가 결혼해서 하면 분가를 합니다.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할 네. 거잖아요. 순서상. 네. 첫째가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면 땅을 떼줘요. 아, 이렇게 땅을 떼주고 둘째가 또 결혼하면 둘째한테 땅을 땅 떼주고. 셋째하고 그럼 마지막에 아빠가 가지고 있는 땅과 같이 살아가는 아, 막내가 되겠네요. 사람은 막내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지위를 잇는 사람은 막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일리가 있네요. 네, 저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킵차크 한국, 일한국, 차카타이 한국. 저게 아들들한테 이제 떼준 아, 분배를 한. 네 건데 이제 요즘에는 그 한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네. 칸국이라는 거거든요. 칸국.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부르고 요즘에는 울루스라고 아, 부르더라고요. 예, 그 얘기 들어온 것 같아요. 대몽골 울루스. 예. 다 대몽골 울루스 안에 있는 건데 저렇게 분리가 된 거네요. 네, 네,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남은 게 이제 지금 원이 되는 거고 아, 저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거는 이제 뭉케칸이라고 하는 뭉케라는 사람이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쪽 지역에 저들은 목표가 어디냐면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원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네. 송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뭉케가 죽고요. 또, 예. 네, 뭉케가 죽으면 이게 다시 한번 또 또 가요? 이제 카라코룸에서 네. 이제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고려도 이제 조금씩 몽골과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과 전쟁을 해서 네.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가 고려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잘못된 이야기인 네. 건데 잘못된 인식이죠. 잘못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은 고려 입장에서는 네. 몽골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나라와 1대1로 붙는 거예요. 네. 근데 몽골의 입장에서는 네. 고려하고만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도를. 아, 여러 나라와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힘의 균형이 네. 1대1로 맞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잘 싸우긴 해요. 30년 동안 견디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배웠잖아요. 6차까지 30년 전쟁 세상. 가는데 전쟁에서 산발적으로 이기는 전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무신에 나오는 아, 네. 저보다 더 무섭게 생기셨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남아 있는 기록들을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무서워해요. 몽골 사람들. 네. 저 북쪽에 있는 저들 중에 네. 가장 흉악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한 애들이 몽골 애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굉장한 두려움에 떱니다. 네.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30년 동안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침입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6차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무신 집권자들과 일부의 권력층들이 강화도에 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쟁에서 견뎠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강화도에서 어떤 투항하지 않은 고려의 귀족들과 왕족이 이제 살아가는 거고요. 네. 그 가운데서 고려라고 하는 대부분의 강토는 6차례 침략 동안 거의 이제 사륙을 당했었던. 하나도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지나간 자리 뭐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는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몽골은 굉장히 잔인하고요. 다 뜯어가고요. 엄청난 사륙과 외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곡물을 요구하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져갑니다. 경제적인.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광화를 맺은 상태도 아니고 전쟁 중인 그 강토를 몽골이 어떻게 했을지 대충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특히나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 경계에서 네. 주로 전장터가 됐었던 곳에 있었던 고려인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투몽을 합니다. 아 그냥 몽골에 그냥 난 너네 나라로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고려인이었지만 네. 고려의 정치인들은 강화도에 틀어박혀서 도망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습니다. 전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화를 하는 순간 뒤바뀔 많은 그 어떤 그런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민초들 입장에서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라님이 뭐 내 밥벌이로 먹여줄 거 네. 아니고 내 생명을 살려줄 거 아닌데. 네. 근데 지금 저기 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죽던 말든 신경 안 상관없는 거 쓰고 아니야? 예. 그럴 거면 차라리 나는 그냥 몽골 사람이 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몽골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고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 노국공주? 네네네. 네. 노국 대장공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왕족을 뭐 결혼을 시킨다든지 네네네. 몽골과 이제 그런 관계를 맺었잖아요. 네네네. 혼인이 주고받아지면 네. 어떻게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과정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인 건데 네. 분명히 오늘 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조금만. 네. 네. 일단 1차에서 6차까지 침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전쟁을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형제 맹약이라는 걸 맺어요. 형제의 약속.
그래요? 고려도 알고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센지. 당연히 알죠. 네. 이미 지금 뭐 송나라 거의 금나라 거의 망해가고 네. 있고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고 저네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몽고 사신이 오는 거죠. 네. 와서 뭐를? 뜯어내는 거죠 이제. 와라. 응. 그다음 계속 얘기해요. 왕이 와서 항복을 해라. 오지 않겠다 그럼. 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건 당장의 군신 관계를 맺지는 않고 형제 관계로 있자. 관계를 잇겠자.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지만 형이 동생한테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공물을 요구를 했었던 거죠. 나쁜 형아네요. 굉장히 나쁜 형이었었던 거죠. 어느 정도냐면 그 사신들이 가다가 무거워서 버려요. 너무 많아서. 네. 가져가던 거를 막 버립니다. 그런 경우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뜯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신집권 시기였던 거였거든요. 그 무신집권자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붙어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슬슬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공물 안에서 요구했었던 많은 것들을 쓰레기들로 채워요. 별거 아닌 것들로. 별거 아닌 것들로 네. 채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서로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왔는데 네. 몽골 사신입니다. 네.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이 또 그 공물을 받고 예. 투덜투덜하면서 돌아가다가 예. 그 압록강에서 또 이제 버린 거죠. 야, 버리고 가자. 버리고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죽었어요? 네. 어떡하나? 몽골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고려가 죽인 겁니다. 그렇겠죠. 몽골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죽인 건데 그 고려는 끝까지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그때 주장했었던 건 그 사이에 몽골과 고려 사이에 완벽하게 금나라의 잔존 세력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정리되지 않았었을 때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간질도 시키기도 하고 여진은 네. 그랬는데 그 술수 중에 하나지 우리가 한 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만 몽골 입장에서는 필요 없어. 니네가 우리 사신을 죽였으니 전쟁 시작이야라고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1차 전쟁. 1차 침입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 1차 침입 때 이미 거의 뭐 진짜 쑥대밭이 돼버리거든요. 쑥대밭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되고 2차 침입부터는 강화파와 주전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교과서에서는 뭐 요즘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 무신 집권자들의 어떤 그런 욕심, 네. 빨리 강화를 했으면은 뭐 이렇게. 근데 꼭 그렇게만 보기는 또 힘들어. 각자의 당시로 들어갔을 땐 각자의 논리들은 있는 거죠. 어떻게 몽골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꿇는다고 이 잔인함이 끝날 것이냐. 그것도 보장되지 알 수 없는 않는다. 거니까. 어떻게 외교 관계가 형성될지 모른다라고 네. 하는 것도 사실 뭐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기는 전투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처인성 전투라든지 이런 거 살리타의 대장군이거든요, 몽골에. 그 사람 갑자기 활 맞고 죽고 이래요. 그래서 또 곧 들어야 될 것 아, 같은데 예, 한 주를 예, 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과 고려의 상황이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